반갑습니다. 그라제라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뱅에돔 시즌이 사실 다가왔습니다. 뭐 한겨울에도 수온이 어느 정도만 안정이 되면 11도, 12도만 되면 뱅에돔이 됩니다. 빵가루 낚시로. 근데 지금 이제 4월을 맞이하면서 수온이 현재 12도와 13도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뱅에돔 낚시를 이제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즌이 됐습니다. 4월 달에는 감성돔 출조, 그 다음에 뱅에돔 출조가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고, 13도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아마 이 날씨가 지속만 며칠만 되면 바로 이제 스타트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보 조사님들이 가장 선호하고 가장 즐겨 쓰고 그 다음에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뱅에돔 6단 발포찌, 이런 채비에 대해서 오늘은 채비를 좀 하면서 약간 제 개인적인 것만 좀 가미를 해서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생각되고 많이 쓰이는 게 이제 6단 발포입니다. 지금 영상에 보고 있는 저부력지, 제로부터 제로 알파, 제로 C, 2 제로, 3 제로, 그 다음에 G2, G3, B, 2B, 3B 현재 이렇게 종류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 구멍찌는. 그 다음에 기울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작은 것 소, 중, 대로 나눠지죠. 형광등색도 똑같이 이렇게, 여기는 붉은색, 오렌지색이고 여기는 형광등색. 오늘은 그래서 이런 찌를 이용해서 가장 안정적으로 한 B 정도? 발포찌 같은 경우는 일반 구멍찌보다 약간 기울찌로 채비를 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울찌의 한 B찌 정도, 그 다음에 크기는 가운데 있는 큰 거 정도, 중간 사이즈 정도의 기울찌의 B찌, 그 다음에 6단 발포, 자 그렇게 해가지고 채비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6단 발포찌 채비는 이렇게 일자형이 1호부터 5호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타원형, 타원형도 1호부터 이렇게 5호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가장 쓰기 편하고 보기 좋은 타원형 6단, 이걸로 해보죠. 자, 설명드린 대로 기울찌 B, 그 다음에 타원형 6단 발포찌, 이렇게 간단합니다. 준비할 것들은 뭐 반영구적으로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얘네들이 이제 깨지거나 훼손되면 그때만 또 교체해 주면 됩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쓰죠. 그래서 오늘은 발포찌를 한번 쓰면 다시 또 버려야 되는데, 오늘 제가 만든 이 채비는 늘상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러 번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채비입니다. 뱅에돔 낚시, 학꽁치, 뭐 기타 상층을 노리는 그러한 채비에 모든 어종이 다 어울립니다. 이 정도 사이즈가 딱 좋습니다. 원투력도 어느 정도 나오고 크기도 그렇고. 찌는 이 찌로 하고요. 발포는 6단 발포 원형, 타원형으로 된 거. 이렇게 2개 들었습니다. 하나는 또 뒀다가 얘가 또 훼손되면, 그래서 가지고 다니다가 훼손되면 이렇게 교체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채비를 한번 하겠습니다. 채비에 사용할 전체적인 소품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원줄 2호 정도의 원줄을 이게 지금 길이가 1.5m 정도 됩니다. 1.5 정도가 가장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캐스팅하기 그렇고, 다음에 또 목줄까지 달아야 되니까 원줄은 2호에 1.5m 정도. 그 다음에 찌 있고, 6단 발포 타원형으로 된 거 있고, 그 다음에 도래. 도래는 제일 작은 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현재 이거는 주성코리아의 티탄 바늘 12호입니다. 12호 아래 위에 있어야 되니까 2개. 이제 완충 고무 구슬을 써도 됩니다. 이런 거 쓰지 않고 얘는 2개만 있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제일 먼저 도래를 해야 되겠죠. 채비를 이렇게 합니다. 이 도래 매듭법은 뭐 2단 까베기 하셔도 되고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둘, 셋, 넷, 5번 정도요. 5번 정도 하고 원으로 이렇게 넣어주면 쭉 잡아 당겨주면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소리는 조금 자르고. 매듭이 튼튼하게 됐죠. 이 매듭은 튼튼하게 잘 해야 됩니다.
오래 써야 되니까 얘가 터져나가면 모든 채비가 끝나버리죠. 자, 그러면 도래가 있고 1.5m 다시 끝쪽에서 자, 완충 고무나 어떤 구슬 같은 거를 이렇게 하나 넣고요. 넣고 자, 끝까지 보내고, 자, 도래까지 쿠션 고무를 이렇게 쭉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구멍질을 넣어주고 슉슉슉 뿅. 자, 구멍질을 이렇게 넣고 이렇게 되는 거죠. 구멍질. 그냥 일자형지 멈춤봉, 얘가 흘러나오지 않게끔 또는 수심 조절하게끔 이동만 할 수 있으면 되니까 여기는 일자로 할 수 있는 그런 찌 멈춤봉으로 이용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고 찌 있는 쪽에서, 자, 지금 영상 찍기 좋게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자, 도래, 완충 고무 또는 형광구슬, 그 다음에 찌, 기울찌, 자, 그 다음에 찌 멈춤봉. 자, 이렇게 하면 위에 채비가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발포찌를 자 넣습니다. 자, 발포찌를 넣는데 본인들이 판단해서 또는 그 빵가루를 쓰거나 크릴을 쓰거나 어떤 그런 기준에 따라서 얘를 어느 지점에 갖다 놓을 것인지, 쉽게 말하면 얘가 들어가고 다음에 초록색이 들어갈 때 바로 챔질 타이밍을 가져간다는 그런 얘기죠. 입술에 후킹이 잘 되게 하는 그런 순서를 본인이 이제 크릴 낚시를 하게 되면은 얘를 뭐 이렇게 세 번째로 오게 하거나, 빵가루를 조금 무겁게 썼으면 얘를 다섯 번째로 오게 하거나, 이 나름대로의 후킹이 쉽게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우리 재물림이라고 그러죠. 그런 게 이번제를 딱딱 걸리게 해서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도의 시간대를 조절하는 겁니다. 이게 입질이 오는 챔질 타이밍의 시간대를 조절하는. 그래서 자기가 어떤 미끼를 쓰고 어떤 종류의 낚시를 하는 것에 따라서 얘를 마지막 챔질 타이밍의 기점을 얘를 이렇게 앞으로 올 것인지 뒤로 오게 할 것인지 그런 걸 조절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것만 염두에 두시고 하면 되고요. 자, 이거는 이제 한번 넣으면 끝이죠. 그래서 잘 생각해서 하라 그 얘기죠, 제 얘기는. 자, 위에 넣고, 자, 쭉 당기면 자, 하나 빠지고요. 자, 두 번째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빵가루 기준 하겠습니다. 빵가루. 두 번째도 넣고 당기면 자, 들어가고, 자, 세 번째도 초록색. 자, 제가 왜 이걸 일부러 보여드리냐면, 자, 세 개를 뺐습니다. 자, 세 개를 뺐는데 우리 국내 이런 그 발포찌를 쓰게 되면 얘가 이걸 잡아주지 못해서 얘가 통째로 막 빠져나와 버립니다. 이 철심이. 자, 그런데 얘네들은 딱 버팁니다. 이렇게. 굉장히 그래서 퀄리티가 높다는 얘기죠. 손잡이도 편하고. 그 다음에는 빨간색을 넣죠. 빨간색을 넣고. 자, 이제 앞에서 두 개를 자, 다 넣습니다. 자, 다 넣고, 자, 철심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자, 이게 큰 메리트가 있는 거죠. 빠지지도 않고. 자, 일회용했을 때는 이 철심으로 썼던 것을 다시 집어넣는 영상은 시간 나면 다음에 또 보여드리고. 자, 6단의 발포찌가 다 들어갔습니다. 자, 빨간 게, 자, 세 번째 저는 뒀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제 취향대로 낚시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발포찌의 순서를 어떻게 넣을 것인지, 자, 그거는 본인들이 빵가루 낚시를 할 것인지 크릴 낚시를 할 것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바꾼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는 두 개를 앞에 놓고 세 번째 빨간 걸 놓고 이 세 개를 어떻게 보면은 입질 보기 편하게끔 이렇게 뒤로 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구멍찌에 6개를 자, 이렇게 다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끝에 자, 돌에 묶기 전에 또 완충 고무 또는 형광구슬, 원형이나 타원형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넣고, 자, 도래를 묶어주면 채비는 완료가 됩니다. 넣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넣고, 이렇게, 자르고. 자, 그러면 끝에는 똑같이 자, 완충 고무가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제 간격을 잡아줄 때, 자, 첫 번째 발포찌는 자, 이렇게 돌에 있는 쪽으로, 어차피 여기에 지금 목줄을 달 거니까, 자, 돌에 있는 쪽으로 이렇게 딱 붙여줍니다. 그럼 목줄에 빵가루 달리면서 이게 서서히 이렇게 내려가서
위에 있는 발포지에 부력이 잡아줄 때까지는 이렇게 딱 해서 멈춥니다, 이게. 자, 그런 용도로 이게 되는 거고. 만약에 빵가루를 크게 달았을 경우에는, 자, 얘가 서서히 빵가루랑 서서히 잠길 거고요. 얘도 뒤따라가면서 서서히 밑에가 무거우면 얘도 따라 내려가겠죠, 이렇게. 자, 빵가루가 내가 어떤 크기로 쓸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떤 점도로 갖고 갈 것인지. 자, 안 풀리면은 그 빵가루 무게가 거의 유지가 되면서 잠기는 정도가 거의 일정해지겠죠. 근데 풀리게 되면 처음에는 내려갈 때는 두 개가 같이 따라 내려가다가 일정하게 풀리면 두 번째 것은 살짝이 잠방잠방 다시 해집니다. 자, 그 부분만 잘 본인이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끝보기가 편하게끔 그 간격만 유지하면 되고. 자, 빨간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챔질 타이밍을 가져가는, 얘가 잠기고 난 다음에 네 번째가 따라 나갈 때, 자, 그때 챔질하면 가장 편합니다. 빨간색과 챔질 타이밍을 가져가는 이거는 한 20cm 정도. 그럼 얘가 사라지고 얘가 따라서 내려가면서 챔질을 바로 하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자,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또 붙여 놓을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시인성 좋게 챔질 타이밍을 가져가는 발포지에서 한 20cm를 벌려서 이렇게 마지막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이렇게 두 개를 붙여 놓으면 얘도 따라 내려가죠, 늦으면. 근데 얘네들이 따라 내려갔을 때 챔질을 하게 되면 놓치는 확률이 한 30, 그 다음에 삼켜 있을 확률이 한 70. 이렇게 잡아서 올려도 삼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늦었다는 얘기죠. 근데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놓치는 확률도 있고요. 그것만 유념하시면 되고. 자, 마지막 이 두 개까지 놓치게 되면 이제 구멍찌가 따라 내려갈 건데, 이때는 놓칠 확률은 뭐 거의 한 40%, 50% 이상. 그 다음 삼킬 확률도 뭐 4, 50, 그 정도 됩니다. 자, 채비가 완료 다 됐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이 채비를 왜 보여드리냐면, 이 채비는 그냥, 뱅에돔이 됐든, 학꽁치가 됐든, 뭐 고등어가 됐든, 우리가 상층에 노리는 뭐 수심만 3, 4m까지는 다 공략이 가능하니까. 자, 그렇게 할 때 이 채비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낚시가 끝나면 얘들은 계속 가지고 다니는 거죠. 자, 사용을 다 한 이 채비는 항상 이렇게 잘 말아놨다가 다음에 계속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그대로 이렇게 넣고, 자, 이렇게 넣어서, 자, 이렇게 가지고 다니게 되면 다음에 할 때 그냥 그대로 원줄만 묶고 목줄만 묶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번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저는 한 번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거의 한 1년을 씁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 이렇게 편하죠.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냥 어디에다 원줄을 묶으면 되고, 자, 밑에는 목줄을 묶으면 됩니다. 목줄은 보통 뭐 1호, 1.25를 제일 많이 쓰겠죠. 뱅에돔 같은 경우는. 자, 여기에 목줄을 내가 원하는 수심이 지금 2m다. 자, 그러면 1.5m에서 7m 정도, 그 정도만 묶게 되면 여기가 1.5m 길이가 또 있으니까 조절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뒤로 빼면 됩니다. 자, 이 6개의 조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자, 이 빨간색이 없는 발포지도 있습니다. 그냥 다 형광색이죠. 자, 그랬을 때, 자, 이렇게 두 개를 붙여놓은 분도 있습니다. 이게 두 개 붙여놓은 게 물속으로 쭉 빨려 들어갈 때 챔질하는 그런 방법 써도 됩니다. 이 빨간색이 없는 경우에는. 자, 있으면은 활용을 잘 하면, 제가 설명한 게 다 이제 이해가 됐을 거는 같은데요. 자, 빨간 거 잠기면서 뒤따라가는 이 부분에서 챔질을 하는 겁니다. 얘가 들어갈 게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 빨간 게 들어가면서 얘가 이동을 하거나 속도 있게 앞으로 빨려 들어가거나, 자, 그때 챔질을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다 이해를 하실 것 같고요. 자, 6단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 놓으면 오래 쓸 수 있습니다. 계속. 자, 그 다음에, 자, 다 쓰고 난 다음에 얘네들을 다시 이쪽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이번 영상에서 한번 보여는 드리겠습니다. 이 채비 자체를 가지고 다니면 어차피 오래 씁니다. 자, 오래 쓰는데, 만약에 이제 쓰지 않게 되게 되면, 자, 도래 같은 거 자르죠. 그래서 도래도 다시 쓰면 되고, 자, 고무도 다시 쓰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한번 묶어놨습니다. 철심에, 자, 원줄을, 자, 매듭을 한 번만 묶습니다. 이렇게. 자, 한 번만 묶고, 자, 발포지를 이 매듭으로 그대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잘 보십시오. 자, 매듭이 왔죠? 자, 이거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자,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얘만 자르면은,
잘라서 자 빼버리면 자 간격도 다시 넓어졌고, 예. 자, 이 발포치는 또 써도 됩니다. 그대로 새 거 그대로죠. 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이쪽 끝으로 해볼까요? 자, 철심이 이래서 여기에 딱 버텨주는 게 이렇게 그래서 좋은 겁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이렇게 그렇지 못한 것들이 많죠. 자, 매듭을 한번 이렇게 묶어주고요. 이렇게. 자, 꼭 묶어야 됩니다. 잡고 두 개를 잡고 빼서 이 철심에 한 번 묶는 이 매듭이 제일 작게 딱 한 번만 끄트머리를 자 이렇게 잘라주죠. 자, 이걸 그대로 밀어 넣어보면 자, 이렇게 오죠. 자, 다 와가지고 얘를 그대로 쭉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이쁘게 딱 풀리면서 그대로 딱 들어가죠. 이렇게. 자, 그러면 발포찌를 전체로 해소하는데 시간도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매듭 한 번씩 묶고 쭉쭉쭉쭉 밀어 넣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재사용도 가능하다. 얼마든지. 자,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자, 이렇게 6단 발포 채비를 그냥 돌에 묶는 상태로 아까 얘기한 대로 감아서 쓰게 되면 이 또한 오래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자, 이런 방법도 사용해 보시라. 자, 제 얘기는 그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6단 발포 채비 뱅에돔 편에서 설명을 한번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 주시면 답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